안녕하세요. 주식하는 남자 쿠니네입니다. 오늘은 주식 분석 이제 제가 4월 15일 날 업로드한 써니전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분석 영상을 한번 올려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정치 테마주라고 하면은 보통 안 좋은 시선과 좀 등락률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도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필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 매매는 거의 사실 하지 않고요. 중장기로 이제 좀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주식을 선호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 이제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절대로 빼지 않고 꼭 홀딩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간략하게 이제 정치 테마라는 거는 내가 불리한 구간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좀 이제 등락률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구간, 남들이 아직은 관심을 좀 갖지 않는 구간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10년 넘는 시간 동안 정치 테마주에서는 꼭 빼놓지 않는 장기 투자 종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의원 관련 대장 종목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내용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써니전자는 대표 송태호 전 대표가 알랩 출신으로 인해 가지고 안철수 관련주로 분류돼 가지고 안철수 관련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는 대표적으로는 이제 테마주라는 게 인맥, 학연, 뭐 이제 지연만 있어도 세력들의 재료, 주로 찌라시가 널리 알려져가지고 명분을 제공하는 재료로 사용되고 있죠. 그래가지고 안철수 관련주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네이버에다 간단하게 포털만 치시게 되면은 가장 상단에 뜨는 이제 써니전자로 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만큼 안철수 관련주 하면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뭐 이제 다물 멀티미디어도 있고 안랩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테마주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장주 위주로만 가져가고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위와 같이 네이버 키워드 검색에다가 안철수 관련주라고 검색할 경우에는 네이버 키워드 연관 검색어에서 가장 첫 번째로 뜨는 기업이 보통 관련 정치인 대마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대선 레이스까지는 굉장히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대선 레이스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은 상황인데, 대선 시즌으로 보통 이제 정치 테마주들의 행보를 보면요. 제가 잠시만 차트를 열게요. 차트를 열면은 이제 보이는 게 안철수 의원 이제 관련 주들인데, 그 써니전자의 이제 횡보인데요. 요 구간에서 보면은 요때가 2012년이고 요때가 2016년 17년이에요. 그리고 요때가 이제 안철수 의원이 그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서울시장 그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승을 했었는데, 자, 이때 시즌을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요. 2012년 때는 이제 대선 때였죠. 대선 때였고, 2016년도, 17년도 때도 대선 시즌 때였었어요. 우리나라가 2017년 때 이제 5월 달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써니전자는 요거만 보더라도 보통 시세를 내는 시즌들이 대선 레이스 때는 굉장히 큰 시세를 올리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소외되어 있을 때 제가 노리는 포인트는, 제가 운영하는 동호회에서는 이 써니전자를 제가 4월 19일 날 드렸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모아가는 매매를 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써니전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수익률이 여기 구간에서 좀 한번 크게 올랐었어요. 뭐 40%, 50%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 사실 이런 종목들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이때 좀 많이 올랐었거든요. 이때 많이 올랐었는데,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모아가고 있는데 평단가가 뭐 상당히 낮죠. 이때 하락했었을 때 굉장히 주목을 많이 했었던 게, 서울시장 이제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을 나가지 않는다는 소리에 주가가 굉장히 폭락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저는 이때부터 굉장히 관찰을 많이 했었는데, 떨어지면 훨씬 더 저한테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안철수 의원이 미국에서 서울로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온 거는 그 서울시장을 나가려고 이 사람이 온 건 절대 아니거든요. 무조건 대선 레이스,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대권 잠룡으로 이제 유력 후보 중에 하나였잖아요. 근데 서울시장을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정치 테마주들이 조금 어이없는 이유로 하락을 하는데, 사실 서울시장을 안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는 호재거든요. 왜냐면은 서울시장을 나는 나가지 않겠다, 바로 대권으로 가겠다, 서울시장 거칠 필요 없겠다, 이런 의도가 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서울시장을 한다는 소식에, 서울시장을 하지 않는다는 소식에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해가지고, 이제 이때부터 보면 이제 2020년으로 들어갔으니까 2022년도 때가 저희가 대선 레이스잖아요. 근데 이제 시점이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음? 지금 더 모아가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내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때 보면은 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서울시장이 이제 공석이 돼버리니까, 비공식 자리가 돼버리잖아요. 공석이 돼버리니까 여기에 서울시장 출마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또 안철수 의원 관련주들, 써니전자가 지금 주가가 상승폭을 지금 거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미리 포지션을 많이 잡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과거 이제 추이를 보게 되면은, 자, 요때만 보더라도 써니전자가 지금 올라갔었던 시점이 200%, 300% 이렇게까지 올라갔어, 350%까지 올라갔었고, 이때는 1000%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선 때는 안철수 의원이 어찌됐든 간에 복귀한 시점 자체가 대선 레이스를 출마할 의향이 있고, 그리고 지금 언론 플레이에서도 코로나19에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다가 일침을 가하는 모습 등을 봤을 때 안철수 의원은 당연히 마지막으로 정치 인생을 걸고 대선 레이스를 출정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대통령을 맞추려고 정치 테마주를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안철수 의원이 저는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정치 테마주는 기대감으로 먹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 막 당선이 됐다 하면 주가는 일단 떨어지고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테마의 꽃은 5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정치 테마가 가장 강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권력 1인자의 키워드라고 하는 거는 증시시장을 얼마나 바꿔버릴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정치 테마주의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증시의 변동 없이 등락률을 거듭을 하고, 증시가 떨어지든 말든 사실 상승을 상관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보게 되면은 제 기억에도 그 2000 요때쯤이었죠. 17년, 16년도 때는 실제로 미국 그 대통령 선거도 같이 겹쳤었고, 이때 그 브렉시트까지 같이 터져가지고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증시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치 테마주들만 이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만큼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시세를 발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철수 지금 의원 이 관련주, 써니전자 대장주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장기적으로 지금 1년 이상, 2년 정도 들고 갈 거기 때문에, 뭐 많이 장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도 이제 볼 수 있죠. 중장기가 가장 적합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하지만 보통 이제 주식을 들고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중기 이제 중장기가 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3년 미만인 투자도 이제 뭐 중기 투자라고 하니까 어찌됐든 간에 저는 중장기라고 그냥 정의를 내리고요. 중장기를 하다 보니까 상장 폐지 시즌 때는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테마주를 만약에 실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오로지 이제 저는 장기 투자를 할 때는 꼭 정치 테마주만 장기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는 뭐 성장성이라든지 뭐 기업의 가치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투자를 하지만, 정치 테마주는 제가 빼놓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거는 재무제표가 어느 정도 좀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어야지 제가 장기 투자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제가 코멘트 블로그에다가 달아놓은 것처럼 재무제표 상태가 5년간 마이너스가 난다거나 적자가 난다는 거는
상장 폐지 시즌 뭐 이제 보통 3월에서 4월 정도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 종목으로 잡지 않고요. 그리고 연간 차트 데이터를 보면 상장한 지 30년이나 되는 오래된 기업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뭐 상장 폐지가 된다든지 기업 거래 정지 관리 종목으로 분류되는 대참사 같은 경우는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부분, 이런 거는 굉장히 제가 플러스 점수를 지금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안철수 의원이 아직까지는 입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뭐 1등, 2등이 지금 뭐 이재명 의원하고 뭐 이낙연 의원하고 막 지금 다투고 있지만은, 저는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 3위에서 5위이신 분들을 가장 좋아해요. 재료로서는 가장 좋은 게, 밑에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뭐 어떠한 언론 플레이에 좋은 기사가 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인지도가 갑자기 3위에서 2등으로 올라가고 5등에서 4등으로 올라가고 요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주가가 갑자기 확 튀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 2등보다는 그러니까 3등에서 5등 사이를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마 게임을 가더라도 경마에서 명마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그 여러분들이 그 베팅을 걸어도 베팅이 굉장히 적게 나오지만은 뭐 순위가 좀 낮은 애들 혹은 이제 출전한 지 얼마 안 된 이런 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말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으니까 배팅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그 말이 뭐 점수가 좀 높게 나오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치 테마주는 5등, 6등 정도로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면은 안철수 의원뿐만 아니고 유승민 의원 관련주라든지 이런 대권 잠룡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각을 받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대선 관련주로는 안철수 의원 관련주를 일단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 역시도 지금 포지션을 들고 있고요. 요거 말고도 지금 다음 영상에서 제가 올리려고 하는데, 저는 남산 알미늄도 지금 같이 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포지션을 이렇게 분산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때 인지도가 뭐 기반은 아직까지는 적지만은, 대구에 코로나 1차 팬데믹이 터졌었을 때 엄청난 지지도가 상승이 됐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은 지금 물 들어올 때 노를 젓고 있는 이런 그 행보를 하고 있고, 총선 때도 나가지 않았다는 거는 바로 이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대권으로 바로 직행한다는 의도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정치 테마주의 꽃은 이제 대선 테마 시즌인 현 정권 임기 2년 전으로부터 기승을 거의 부리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아직 정치 테마주에, 최근에 또 이제 서울시장 공석이 돼버려가지고 뭐 홍정호 의원 관련주라든지 뭐 윤석열 의원 관련주들, 뭐 황교안 의원 관련주들, 뭐 안철수 관련주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가고 하고 있지만은, 사실 저희는 뭐 1, 20% 이렇게 수익 먹으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요. 최소 이 50%도 제가 블로그라서 굉장히 작게 잡은 거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최소 200% 이상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모아갈 예정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제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저는 장기 투자에 철책이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 수익 구간이 올라갔을 때 조금씩 더 사는 경향이 있고,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샀는데 어느 정도 지켜보다 마이너스 구간이 나면은 일단 저는 좀 정리를 했다가 지켜봐요. 지켜봤다가 얘가 수익 구간이 안정적으로 올라가면 계속 모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이제 제가 좋은 전망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갈 때는 포지션을 조금 줄이거나 좀 그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다가 재진입을 한다거나,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지금 악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대선 레이스가 지금 현재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는 중장기적인 투자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지금 종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가격대가 높고 낮은 거는 시장이 결정하는 거지 개인 투자자가 사실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선의전자는 제가 봤을 때는 가격도 지금 현재 어찌됐든 간에 가장 적합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써니전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써니전자는 1년 반 정도 포지션을 짜는 걸로 해가지고 중장기 관점으로 쿠니네는 보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블로그에다가도 제가 시황 분석, 그리고 이제 장전 시황 분석, 마감 시황 분석뿐만 아니고 제가 이제 중장기를 짜는 종목들 대부분 이제 블로그에다 올리고 있으니까 블로그 이제 그 꼭 친구 추가해 주시고요. 제가 인플루언서, 네이버 인플루언서예요. 그래가지고 이 팬 추가하기 해주시면은 굉장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중장기에 대한 시선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 번씩 올리고 있기 때문에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좋은 마음으로 기업 분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 때 좋은 영상거리 준비해가지고 제가 또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